자, 강남 주민들만 좋겠네. 이거 무슨 말일까요? 10.15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채널 나가서 인터뷰했을 때 저희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게 결과가 나왔네요. 저는 그래도 보통 규제가 나오면은 한 몇 개월은 좀 가니까 좀 뭐 내년 초라든지 그때부터 좀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우 이게 좀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또 비슷한 기사가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이냐? 거래량은 줄었는데 아파트 값은 더 올랐다. 물론 모든 아파트 값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 나온 기사인데 25년 11월 17일이네요. 한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10.15 대책 한 달 지나고 나서 나온 건데 이거죠. 이게 정말 의미가 있죠. 비강남권은 떨어지고 그 외에 강남권은 신고가, 이게 더 가격이 올랐다. 이 한마디로 10.15 대책은 좀 미안하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왜 그러냐면 이 비단 양극화가 심해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중저가 전세 매물 20% 이상 급감. 이게 정말 또 치명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언제 사냐 타이밍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좀 그게 좀 안정적으로 되면은 좀 기다려 보면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좀 뭐 여유 있게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마저도 좀 불안해지는 거죠. 서울 전세 매물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규제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급감을 하고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고 집값 급등세도 한풀 꺾였다. 하지만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등 인기 지역은 오히려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외곽 지역과의 양극화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전세 시장 역시 고가 전세가 쌓이는 강남권과 달리 여기는 그래도 일부 전세가 있다는 거지. 나는 왜 저게 나오는지 알겠어. 저 증여 때문에 그러죠. 중저가 전세가는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자, 16일 서울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전체 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8일간 데이터네요. 아파트 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3,381건. 중랑구로 또 제외네. 중랑구 또 왜 제외지? 직전 28일 8,309건 대비 59.3%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정서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신청을 하고 허가 신청,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죠 지금. 거래가 뚝 끊기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도 규제 직전인 0.54%에서 0.17%로 둔화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둔화한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0.54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냥 외우십시오. 0.3 정도 되면은 높은 거다. 외우세요 그냥. 자, 반면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자, 서초구 한신 로얄 전용 8일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8일 31억 5천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보다 2억 5천이 더 올랐다. 와, 씨. 잠실 엘스 전용 84 여기 바로 앞에 있지. 대책 발표 이후 최고가를 새로 썼다. 얼마야? 왜 얼마인지 안 나와있어. 저는 지금 잠실 주공 5단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비강남 비한강권 지역은 분위기가 정반대다. 구로에 있는 벽산 블루민 전용 84는 이달 초 8억 9,500만 원에 거래돼서 21년 최고가 대비 2억 원 이상 낮았다. 아직 그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자, 노원에 있는 노원 우성 전용 84도 대책 이후 실거래가가 6억 5천만 원으로 22년 최고가 8억 2천보다 1억 7천만 원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 인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자 규제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연하죠 이거. 여기 보시면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송파구는 0.47% 증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야. 근데 제가 0.3 외우라고 했잖아요. 성동구 0.37 이게 일주일 단위로 나오거든요. 일주일 단위로. 용산구 0.31 서초도 0.2 더 높아졌다. 상승률이.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대책 발표 직후 0.13%였던 전세값 주간 상승률이 최근
0.15까지, 물론 0.02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다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가 성북구 마이너스 21. 아, 전세 저기 있는데 동대문구 마이너스 14, 강서구 마이너스 9.7, 은평구 마이너스 9.4. 오히려 급감했다. 저는 전세를 그렇게 높게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쨌든 분위기 보셨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게 규제가 나오면 최소 약발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 가야 되는데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님이 같은 날 이제 11월 17일 날 적은 거죠. 비슷합니다. 대책 이후 규제지역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평균 매매 가격은 비규제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매물 거둬들이면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 견인했다. 라고 이제 해당 언론사의 의견도 같이 적어 주셨네요. 여기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 금액 월별로 시계열로 이렇게 했네요. 24년 11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치 정도가 됐는데 평균 거래 금액 단위가 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은 12억 4천, 12억 갔다가 갑자기 올해 2월 14억. 이때 갑자기 뻥 튀었죠. 이때 분위기 뜨거웠지. 그러다가 이제 4월 요때 되면서 11억으로 다시 내려가고 탄핵 그 전국에서도 거래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 13, 12, 10 약간 이렇게 주춤하다가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가 나왔었죠? 6.27 대책 나왔잖아요. 대출. 가지고 이제 12, 10 내려가서 약간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거 보면은 역시 대출 효과가 짱이다. 그죠? 유동성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더 큰일 난 게 뭐냐면 대출 규제가 이렇게 되고 이번에 10, 15 대책 때 오히려 대출은 플러스가 됐잖아요. 더 심해졌잖아요. 그런데도 튀어버렸죠. 이제 약발 안 먹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 남아있는 카드는 세금 카드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평균 매매 거래 금액 아까 보신 것처럼 15억 거의 한 3천 정도 하고 있는데 이는 직전 달인 10월 12억 819만 원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건데 사실 이건 이제 평균 거래 금액이니까 좀 지역별로 좀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 규제적인 강남 3구만 살펴보면 규제 이후 평균 매매가가 2.2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버리는 거죠.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 그런데 대출은 막혀 있다. 그러면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다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어제 반포 트리니언 결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 지인분도 이제 혹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금 좀 융통할 수 있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없다. 했는데 친한 친구하고 동거래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경우 전용 132제곱미터는 규제 이후인 지난달 60억 5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잠실 엘스도 아까는 거래가 없었죠. 금액이 없었죠. 그런데 지난달 31일 전용 84가 3, 4 찍었네요. 와, 엘스. 거래량은 지난달부터 뚜렷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뚝 떨어졌는데 금액은 뚝 올라가는. 야, 이거 참 이게. 지난 6월 매매 거래량은 1만 1,257건까지 증가했는데 9월달 8,000, 10월달은 7,500, 그리고 11월은 313건. 아직 뭐 14일이 좀 절반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토호제 때문에 이게 뒤로 좀 밀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이처럼 규제적을 중심으로 거래량은 급감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는 배경에는 매물 급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 보세요. 자, 아실에 따르면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15일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 건수는 74,044인데 최근에는 1만 건 가까이 줄어든 64,218건. 특히 올해 초에는 9만 건까지 기록한 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이 준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울 전체 아파트인 거고, 이걸 이제 좀 금액이 좀 비싼 거, 중간인 거, 낮은 거 이렇게 해보면은, 특히 이제 2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25억 이상 초고가 주택. 한번 적어볼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 여기 이제 25억 넘는 거, 그리고 여기 한 20억, 15억 정도 하자.
15억 정도. 15억 정도. 그럼 여기가 이제 초고가 주택 아닙니까? 뭐 이 정도 한 고가 주택. 그리고 15억 이하 일반적인 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급하고 수요를 봐야 되는데, 자, 수요는 어차피 대출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초고가 주택은 지금 6억에서 2억으로 내려버렸단 말이지. 맞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고소득자가 많으니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별로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요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냥 뭐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공급이죠. 자,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줄어들겠어요? 아니면 비슷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집을 팔고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지. 근데 수요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이제 늘어나 버린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수요를 더 자극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어떤 고가 제품이 딱 전시가 돼 있어. 백화점에 갔더니 10개가 있어. 그럼 내가 좀 약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나는 돈도 있겠다. 뭐 여차하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 되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갔는데 거의 텅텅 비어서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 사야지. 지금 일 잡히겠어요? 빨리 휴가 내고 가야지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15 대책은 좀 실패한 정책이다. 제가 보기에 아쉽다.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좀 이렇게 튀어나갈 줄 몰랐다. 그래서 약간 걱정은 돼요. 또 추가 규제가 나올지. 그런데 큰 규모의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세제 개편인데 내년 6월 정도, 7월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늦어도.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이렇게 좀 완성해서 내지 않을까. 그러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규제 지역을 좀 추가 확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좀 인접 지역. 좀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구리나 동탄 같은 지역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하고 동탄을 샀는데 잘 샀어, 나름. 그런데 마지막에 팔려고 봤더니 한 2, 3년 지나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조정정 묶여 있고 막 양도세 중과 시행되고 있고 그래 보면 좀 약간 좀 골 때릴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조심하시고 규제 지역 좀 추가 지정하는 거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대출 잘 썼냐, 용도에 맞게 했냐, 그리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너희들 잘했냐, 자금 출처 잘했냐, 편법 증여 없냐, 이런 어떤 보도 자료, 조사 결과 이런 것만 나올 거 아마.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완성이 되면은 그때 빵 하고 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언제? 내년 6월 또는 7월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거 좀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